자, 수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약 한 3, 4년 전쯤에 3, 4년 더 된 한 5년? 한 5년 안쪽일 거예요.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해 먹을 때 예를 들어 부대찌개를 끓여 먹는다, 된장찌개를 끓여 먹는다, 김치찌개를 끓여 먹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각각의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또는 뭐 된장찌개가 김치찌개보다 미세먼지가 많더라. 또는 부대찌개가 김치찌개보다 많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다른 이런 미세먼지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짚고 넘어갈 것만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리 중에도 미세먼지가 발생할까? 가정에서죠. 자, 보면은 미세먼지는 가정에서 가스레인지, 전기 그릴, 오븐 등을 사용하는 조리할 때도 많이 발생한다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전제가 있어요. 많이 발생하지만 이게 무슨 자동차 배기가스처럼 또는 공장에서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처럼 그 정도의 강도로 발생하지 않는 거고,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요리를 할 때도, 심지어 요리를 할 때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는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부터 밥 안 먹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미세먼지가 가정에서 나온다는 거.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로 원리를 보면 음식 표면에서 15에서 40 나노미터. 우리 아까 마이크로미터 했었죠.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밀리미터, 나노미터. 얘랑 10의 3승배입니다. 다 1000배 차이에요. 1mm면 여러분 1mm 하면 상상이 가죠. 1cm보다도 작은 거잖아요. 그죠? 자 보면은 1mm 아주 조금 돼 있죠. 대충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 그죠? 느낌이 1mm 있는데 이 마이크로는 얘의 1000분의 1이에요. 눈으로 못 봐요. 그리고 얘도 나노미터 얘도 1000분의 1이에요. 그럼 엄청 완전히 그냥 뭐 작은 거죠. 자, 그래서 음식 표면에서 15에서 40 나노미터 크기의 초기 입자가 생성되고 재료 중에 수분, 기름 등과 응결해서 그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우 작은 걸로 나와 있다가 음식하면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대기 중에 냄새 나잖아요. 그죠? 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랑 붙어서 알갱이가 점점 커져서 미세먼지 정도의 사이즈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요리나 조리할 때도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강도를 보면은 굽는 게 가장 많이 나오네요. 아무래도 막 이렇게 김도 많이 나니까 튀김 그리고 삶는 게 가장 적게 나옵니다. 조리법에 따라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집에서 굽기 생각하면 갑자기 생각나는 삼겹살 집에 가면 여러분 막 삼겹살 굽는 연기가 막 그래도 배기가스가 배출이 되더라도 많이 있죠. 눈에 막 보일 정도로. 그 정도면 아마 미세먼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 그 공기청정기인데 가정용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 바퀴 달린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가 여기 액정이 있어요. 액정이 있는데 여기가 냄새가 나면 막 빨갛게 되고 미세먼지가 많이 나면 여기가 LED로 붉게 돼가지고 막 윙 돌고 그러거든요. 제가 집에서 삼겹살 먹고 싶어서 삼겹살 구우면 얘가 미친 듯이 돌아요. 막 윙 이렇게. 그 미세먼지 수치가 나오는데 막 몇백으로 올라갑니다. 몇백으로. 평상시 한 8에서 10 정도 됐다가 몇백으로 올라가요. 즉 굽는 게 가장 미세먼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게 신경 쓰시면 요리할 때 환기도 많이 시켜주시고 좀 참고로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온 역정과 미세먼지. 자, 대기 중 기온은 일반적으로 고도가 100m 올라갈 때마다 약 0.6도씩 낮아집니다. 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운 거죠.
자, 거꾸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기도 하는데 이거를 기온 역전이라고 한다. 역전된 거죠. 평상시 정상 상태보다. 자, 기온 역전은 일교차가 큰 계절이나 산간 분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게 비열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공기와 흙 이런 비열차, 물도 있으니까 이 비열 때문에 어느 게 빨리 온도의 변화를 느끼고 천천히 가고 그러면서 그 온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대기 공기는 더울수록 밀도가 낮아져서 더운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이동한다. 다 아시는 거죠? 자, 기온 역전이 발생하면 공기의 상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면은 밑에 그림이 있는데 요거 먼저 읽고 갈게요. 일어나지 않는다. 지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위로 안 섞이고 지상층에 머무르게 되고 계속해서 쌓이면 그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자, 한번 그림 볼게요. 자,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기온 역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기온이 발생하면 공기의 상하 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오염물질이 지상층에 머문다. 자,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낮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높은 온도가 가벼우니까 밀도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올라가고 얘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순환이 돼야 돼요. 근데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갔네요. 이게 이제 지상층일 건데 여기까지는 온도가 위에가 밀도가 가장 가벼우니까 내려오려고 하지 않겠죠. 얘도 무거우니까 올라가려고 하지 않겠죠. 여기서 아예 정체가 돼 버립니다. 정체. 그 얘기는 이게 여러분 옛날 런던 스모그 현상인가? 이게 아마 이런 기온 역전 때문에 일어났던 현상이 있을 거예요. 순환이 안 되니까 오염물질들이 여기 갇히는 거죠. 굉장한 고농도로 해가지고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날씨나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새벽에 이런 일이 많아요. 새벽. 그래서 새벽에 조깅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저녁 때 일반적인 대기 상황으로 바뀌었을 때 역전현상이 없을 때 조깅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의 오염이 있으면은 앞에가 뿌옇고 딱 냄새가 탁 나요, 여러분. 그럴 때는 아침에 밖에서 조깅하는 것들은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보다도 오염 물질이 훨씬 더 농축이 돼가지고 정체돼서 고농도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기온 역전 현상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황사와 미세먼지는 같은 것일까? 자, 내용 볼게요. 황사란 주로 중국 북부나 몽골의 사막지대와 황토 고원에서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발생하는 경우 휩쓸려 올라간 미세한 흙먼지가 확 힘은 흙먼지로 일어나가지고 쫙 올라간 거예요. 하늘로. 장거리 이동한 겁니다.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 뭐지? 고대 서적 같은 거 보면은 흑비라고 해요. 흑비. 하늘에서 흑비가 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는 3월에서 5월경에 가장 많고 봄철이죠. 때로는 강한 서풍을 타고 일본, 태평양, 북아메리카까지 날아가기도 한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흙먼지로 이 황사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흙먼지예요. 자연 토양 성분이 주를 이룬다. 그 얘기는 인위적으로 우리 인간 활동에 의해서 탄소 화합물이나 이런 안 좋은 화학 물질들이 결합돼서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이 미세먼지와는 원료부터가 구성 성분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황사는 주로 화석연료, 연소, 공장, 자동차, 배출가스 등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탄소류, 대기오염 물질로 구성된 미세먼지와 다르다. 구성 성분이 다른 거예요. 얘는 토양 성분, 얘는 이런 오염물 성분인데요. 그래서 성분 분석을 하면은 이게 황사인지 단순히 흙먼지인지 아니면 오염물질이 결합된 미세먼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옛날 서적을 보면은 여기 써 있네요. 흑비가 내렸다고 한다. 옛날부터 이 서풍이 올 때 중국에서 황사가 계속 오래전부터 내려왔겠죠. 지구에 있는 이런 지구 환경 시스템 내에서.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미세먼지
황사 포함한 거예요.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추이를 한번 볼게요. 이걸 왜 보냐면 우리가 미세먼지를 계속 측정을 하면서 계속 대기 상태가 안 좋다, 안 좋다, 환경이 오염된다, 오염된다. 그러면 과연 과학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엔지니어들은 이런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분, 이 과거 자료도 뭐 TSP로 해서 있지만 어쨌든 2000년도부터 보면은 자, 어떤가요, 여러분? 경향이 점차 낮아지고 있죠. 실제로 미세먼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과 국가에서 노력을 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세먼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줄어든 농도가 인간에게 이렇게 많이 줄었으니까 인간이 이 정도면 충분히 호흡하는데 문제 없고 인간에게 아무 영향을 안 준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인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줄어든 농도조차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WHO에서 권고하는 양보다도 훨씬 많고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계속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점차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좋지 않다. 더 노력해야 된다. 더욱 노력. 그렇죠? 미세먼지가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도별 미세먼지 같은 거 2014년도 자료지만 거의 비슷해요. 시 보면은 경기도가 가장 높네요. 경기도가. 그리고 광주, 대전, 전남, 충남 요쪽 요 좀 밑에 지역이 미세먼지가 가장 낮네요. 연평균 환경 기준보다도 낮습니다. 황사 농도 포함한 거니까. 자, 경기도가 사람이 가장 많고 교통량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강원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뭐 지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세계 주요 도시와 미세먼지를 비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가 다른 세계랑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지. 자,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훨씬 더 안 좋아요. 급격한 산업 활동과 급격한 산업 발전을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과학적과 산업적인 성과를 이뤄서 지금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환경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주요 선진국 도시와 비교해서 여전히 높다. 외국과 비교해서 1.5배, 2.1배, 2.3배 높다. 한 2배 대충 높네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까닭은 인구 밀도가 높고 도시화와 산업화가 고도로 빠른 시간 내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기상 여건도 유리하지가 않죠. 황사까지 포함한 거라 그랬는데 황사가 매년 주기적으로 3월에서 5월 중국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위해성. 미세먼지 여러분, 저도 요거는 조금 놀랬던 건데 뇌까지 들어간다 그러던데 잠시만요. 여기 미세먼지가 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따가 좀 읽어볼게요. 자, 체내 흡수 가능한 미세먼지들. 이 기간에는 요 사이즈, 이 기간에는 요 사이즈, 이 기간들은 요 사이즈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미세먼지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PM2.5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PM2.0 PM0.5 이렇게 있죠. 자, 쭉 이렇게 순서가 있다고 칠게요. 우리가 지금은 얘를 가장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일반인들이 보는 거고요. 과학자들은 얘를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얘를 얘기한다고 보는 거면 한 50년 전에는 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PM2.5가? 아니에요. 다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10마이크로, 2.5 마이크로, 1 마이크로, 0.5 마이크로 굉장히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는 점점 측정하고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학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과거에 PM2.5 훨씬 많았겠죠. 우리 막 연탄도 떼고 화력발전소 막 난리가 나게 막 떼우고 에너지 막 보충하고 저희 흰색 와이셔츠 입고 막 나가고 막 그러면은 막 귀가 아니라 저기 목, 팔 이런데 막 시커매지고 그랬었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 그죠? 자,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때는 과학기술의 한계 때문에 측정을 못했다. 그래서 그때는 상대적으로 PM10만 했었다. 그러다가 기술이 개발되니까 4분의 1보다 만큼 작은 PM2.5가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실제로는 얘네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또는 PM 뭐 0.25도 있겠고 0.01도 있고 많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가 작더라도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인간의 몸에 다 흡수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까 1분 발암물질이라고 했고요. 우리 몸까지 깊숙이 들어온다. 그리고 다른 인체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다. 내용들을 쭉 얘기했던 겁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요거 하나 봐야 돼. PM2.5는 PM10보다 더 넓은 표면적을 갖는다. 우리 미세먼지 할 때, 미세 플라스틱 할 때도 했었죠. 작으면 작을수록 표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유해 물질들을 흡착할 수 있다. 미세먼지도 작아서 안 좋은데 이 흡착해가지고 다른 오염 물질, 특히 환경 호르몬 같은 유기화학 물질까지도 우리 몸속에 침투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미세 플라스틱이랑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자, 1군 발암물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미세먼지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퀴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대부분 외국에서 오는 건가요? 국외에는 한 30에서 50, 나머지는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합니다.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황사와 미세먼지는 그게 아닌가요? 아니죠. 다르죠. 구성 성분이 다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되고, 주방에서 요리할 때나 진공청소기를 돌릴 때도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나요? 아까 나온다고 했죠? 나온다고 했습니다. 생선을 구울 때 200까지도 올라가네요. 자, 환기를 하면서 하면 되고, 조리 방법에 따라서도 미세먼지 발생량이 좀 달랐죠? 참고하시면 돼요. 미세먼지가 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자, 뇌까지도 어딨어? 뇌졸중도 오고, 뇌까지 물론 뇌까지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뇌까지 들어가네요. 뇌까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미세먼지 발암물질이래요. 발암물질이 그냥 막 대기 중에 있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자, 물을 충분히 마시고 기관지의 건조dam을 막아주고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 좋다. 다시 말 미역, 해조류,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다. 이런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 하면 쉽게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인간 활동에 의해서 2차 발생량이 훨씬 많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인간의 활동이 좀 위축이 됐었죠. 한 3년 전, 5년 전에만 해도 제가 여기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은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마스크를 많이 썼었어요. 그때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불과 한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의 활동이 조금 줄어든 상황에 대해서 비춰보면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드실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오늘은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간단히 봤어요. 이런 거 사이즈 간단히 봤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제가 내일은 건강검진 때문에 아마 강의를 오후 늦게 또는 31일 날 같이 올릴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한 번씩 복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